내 감정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5가지 방법.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에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집을 지을 때 집안을 다지고 토대를 튼튼히 해야 폭풍우가 몰려와도 끄떡없는 것처럼 정서적으로 안정되면 불안에 덜 휘둘리고 부정적인 감정에서 쉽게 벗어나며 목표를 이룰 때까지 꾸준히 행동합니다. 특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면 내 감정뿐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느끼고 표현하는지 감정 패턴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감정에 책임을 질 수 있을 테니까요. 감정은 우리의 내부에서 생기는 것으로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극은 내 안의 생각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물건, 사람, 장소 등 외부 환경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적, 외적 자극에 대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려주는 표식이 바로 감정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지 감정이라는 신호등이 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 이 회로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해 상대에게 오해를 사는 일이 많아질 겁니다. 과도하게 표출하거나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 또한 감정을 드러내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반응은 겉으로 보기엔 극과 극처럼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감정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하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점에선 똑같습니다. 편안한 감정에 오래 머무르고 싶다고 불편한 감정을 마음에서 삭제하거나 치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흔히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구분하지만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 있다기보다 필요한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있고 그 감정들은 모두 정당합니다. 내 안의 모든 감정은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니까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스스로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고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감정 표현을 적절하게 하지 못했고 내면의 감정 기복이 심했으며 과도한 애정과 무정한 냉담함 사이의 균형감을 찾기 어려워했지요. 하지만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음을, 모든 것이 나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안의 수많은 감정을 편안하게 수용하기 시작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토록 원했던 정서적 평온 상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지요. 지금도 가끔 어떤 감정은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감정 또한 파도가 치듯 지나간다는 것. 어떤 거대한 파도도 영원히 휘몰아치는 일이 없다는 것을요. 첫째, 내 감정에 이름 붙이기. 감정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는 메신저입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목이 마르면 음료를 마시는 것처럼 정서적으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알아야 적절하게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막연히 기분이 좋거나 불쾌감을 느낄 때 좋다, 나쁘다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 기쁨, 즐거움, 유쾌함, 슬픔, 우울, 분노, 지루함 등 이름을 붙여보세요. 감정을 세분화해서 느낄수록 내 안의 욕구를 잘 알게 되고 자신에게 필요한 걸 줄 수 있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나를 돌보는 일의 시작입니다. 둘째, 호흡으로 감정 조절하기. 감정을 조절하고 싶을 때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분노, 슬픔, 우울 등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이 느껴지면 속으로 천천히 열을 세면서 코끝의 호흡에 집중합니다. 입은 벌리지 않고 살짝 다뭅니다. 의식적으로 호흡에 집중하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이렇게 10번만 해도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평소 꾸준히 연습해 보세요. 감정에 휘둘리는 일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셋째, 신체 감각 느끼기. 호흡과 더불어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신체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몸의 어느 부위에서 열기가 느껴지는지, 어깨가 뻐근한지, 손바닥이 축축한지, 혀가 바짝 마르는지, 눈이 뻑뻑한지 느껴보세요.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신체 감각에 집중하면 감정이 증폭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사고를 확장시켜 나중에 후회할 행동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신체의 감각에 집중하며 감정을 관찰하는 힘을 기르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호흡과 함께 연습하면 효과가 훨씬 더 커집니다. 넷째,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 말하기. 언어는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에게 좋은 말을 들려주거나 글로 써도 좋습니다. 자동으로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면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시도한 일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난 열등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평소에 해왔다면, 결과가 좋지 않아도 모든 일을 못한 건 아니야. 난 최선을 다했어. 이 일로 내 가치를 증명할 필요는 없어. 라는 식으로 바꿔 말하기를 해봅니다. 다섯 번째, 나 전달법으로 감정 표현하기. 감정을 표현하는 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나 전달법을 사용해 보세요. 나를 주어로 하는 나 전달법은 상대를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나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방법입니다. 나 전달법으로 감정을 표현할 때는 사실, 영향, 감정, 요청 순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을 잘 못 지키는 친구가 연락도 없이 늦게 온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화가 났다고 또 늦었어? 넌 항상 이런 식이야 라고 표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 나 전달법으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난 제 시간에 도착했어. 차가 막힐 것 같아서 일찍 출발했거든. 연락도 못 받고 기다릴 때면 내가 날 존중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좋아하는 사람이 날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고 슬퍼. 늦을 땐 늦는다고 미리 연락해주면 좋겠어. 감정은 우리가 가진 보물입니다. 만약 평생을 꺼냈어도 전혀 줄지 않는 화수분 같은 보석 광맥을 유산으로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안에 금이 있는지 다이아몬드가 있는지 발굴해 보지도 않고 방치해 둘 것인가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남부럽지 않은 자산가가 될 건가요? 감정은 우리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감정이 있기에 활력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러니 인색하게 아낄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적절하게 표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느끼세요. 화가 나면 달래주고 낙담하면 위로해 주세요. 아침 햇살과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자주 느끼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해 보세요. 저녁 노을 같은 슬픔과 우울도 외면하지 마세요. 타인에게 전달할 때는 선물처럼 주세요. 비 오는 날 우산을 나눠 쓰는 것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에 담은 다정한 감정은 관계를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감정을 소중히 여기면서 자신도 타인도 행복하게 만드는 감정 부자로 살아가세요.